이제 농막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6평이었던 농막을 10평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4평의 여유 공간이 생겼는데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올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농막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 농막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서 4평의 추가 공간을 활용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발표되고 나서 주말에 농막 갈 때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저렇게 해보면 좋을까 막 상상도 하고 사진도 찾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농막 업그레이드 방안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농막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농촌 체류형 쉼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10평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사용 기간이 발표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2년밖에 못 쓴다면 나는 그냥 전환 안 하고 농막으로 남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이 생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농막 가진 분들은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이 해프닝을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에서 불법 농막들 근절하겠다고 온갖 규제를 막 때려 넣어서 입법 예고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 정반대의 정책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정책의 목표나 방향이 완전히 변한 건데요. 1년 만에도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12년 후에도 원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제껴두고 저희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농막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4가지 아이디어를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6평 농막에 4평짜리 방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농막이 좁다 보니까 이 좁은 생활 공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4평 정도면 꽤 크거든요. 어차피 화장실이나 싱크대 같은 것들은 기존 농막에 다 있으니까 온전하게 방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뭐 침대 하나 가져다 놓고 침실로 써도 되고요. 작업실이나 취미 공간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이 4평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온전한 건축물인 6평 농막에 4평짜리 또 다른 건축물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건데요. 저는 막연하게 그냥 4평짜리 방을 옆에다 가져다 놓고 출입문을 따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농막 업체에 전화로 여쭤봤더니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벽 한쪽을 따서 문을 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연결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농막 구조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출입문이 달라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4평짜리 건축물을 별도로 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굳이 기존 농막과 이렇게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놓고 써도 된다고 하니까요. 개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작지만 어쨌든 하나의 온전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고 기존 농막과 연결을 한다면 이 연결 작업은 현장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업체에서는 4평 건축물 자체는 100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운송 비용이나 현장 작업 비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금액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막 내부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이 남은 4평을 방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는 이 방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거 하고 싶은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캐노피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동안 농막 생활에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그늘이거든요.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에 식사를 하거나 할 때 항상 그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는 4평을 그늘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요즘 이런 시설들을 부르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뭐 처마, 캐노피, 포치, 파고라 등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의미는 조금씩 다른 이름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해를 가려주고 비를 가려준다는 의미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물들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캐노피로 통칭하겠습니다. 캐노피 설치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막 확장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되면서 그 처마 규정도 발표가 됐는데 1m밖에 안 되잖아요. 처마 1m라는 게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농막 앞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가림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는 4평을 이용해서 바닥에는 데크를 깔아주고 위에는 캐노피를 설치
설치해주면 농막 앞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죠. 벽이 없이 뚫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반일하다가 쉬는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베큐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저희도 바베큐 많이 해먹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이 공간이었거든요. 저희가 가족 수가 적으니까 농막 앞에 좁은 공간에서도 바베큐 해먹고 그랬는데 지인들 놀러 오거나 부모님들 오시거나 하면은 바베큐 공간이 정말 애매했어요. 그래서 흙밭에 테이블 깔고 땡볕에 노출된 채로 바베큐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는 평수를 이용해서 캐노피를 만들어주면은 해가 찌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야외 식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캐노피는 기둥을 세워주고 지붕만 막아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흔하게 많이들 하시는 렉산 캐노피를 알아보니까 저희 농막에 설치하게 된다면은 200에서 200 중반 정도의 금액이 들더라고요. 이 렉산 캐노피 말고도 다른 소재들을 활용해서 캐노피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현재 농막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썬룸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요즘 단독주택들에서 되게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썬룸은 벽면과 지붕이 다 유리로 된 시설입니다. 썬룸은 보통 신발 벗고 실내 공간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농막에 부족한 실내 공간이 확장된다는 면에서 참 좋을 것 같고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보통 폴딩 도어를 설치하기 때문에 열어놓으면 외부랑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도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농막에 설치하게 된다면 거실 창과 현관문까지 썬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4평을 넘으면 안 되니까 길이는 약 4m, 폭은 3m 정도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실내에 설치된 에어컨을 공유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유리가 햇빛을 받아들여서 따뜻하기 때문에 날씨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썬룸에 방충망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도 벌레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썬룸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정말 농막에서의 삼시세끼는 다 썬룸 안에서 먹을 것 같습니다. 썬룸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바로 비용인데요. 제가 썬룸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4평 정도의 사이즈로 농막과 연결해서 썬룸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지 두 군데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는데요. 세부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바닥 데크까지 포함해서 한 곳은 1,500만 원 그리고 한 곳은 대략 2천만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희 농막을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데크 만들고 썬룸 놓는 게 농막 한 채 값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설치해 놓으면 너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담당 공무원분께 농막 앞 썬룸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나중에 시행되고 나서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봐라 라고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주택들에서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고 썬룸을 많이 짓고 있는 거 보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담당자분이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다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창고입니다. 나는 추가적인 생활공간, 휴식공간 필요 없고 현재 농막에 만족한다. 대신에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4평 정도 작은 창고 하나 가져다 놓으시면 농기구, 농기계, 수확한 농산물 보관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이 정도 안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결심이 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평 체류형 쉼터의 넓은 공간이 되게 부럽기는 한데요. 기존 농막들은 이 4평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이 외부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면은 참 좋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족 수가 적어서 10평이나 되는 내부 공간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쉼터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실내 크기를 조금 줄이고 포치나 캐노피가 포함된 형태로 제작해서 야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제가 조사 열심히 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돌리면서 만든 컨텐츠니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